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도구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발견한 AI의 가능성과 미래,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AI가 바꿀 미래의 모습을 학생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직접 들어봅니다. 장애인을 위한 AI 서비스를 개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설린인터넷고 곽원영 학생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AI를 이용한 청각 장애인 보조 서비스, 이 히어로라는 서비스로 이 개발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만든 서비스 히어로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일상 대화뿐만이 아니라 긴급 상황까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실시간 소통 및 위험 감지 솔루션입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 기반 실시간 자막입니다. 이제 시중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자막 서비스와 달리 히어로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화자가 누구인지 구분하고 목소리의 톤과 크기, 감정을 분석해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화가 났다면 자막 글자가 떨리는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속삭이는 소리를 내게 된다면 글자 크기를 작게 표현하는 식이죠. 이제 두 번째는 위급 상황 시각 알림 기능입니다. 화재 경보기나 사이렌 소리 같은 비언어적 위험 신호를 AI가 별도로 캐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색의 알람이 나오게 되고 기기에 진동을 줘서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결국 저희 서비스 히어로는 단순히 말을 글자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소리 속에 담긴 상황과 분위기라는 맥락까지 전달하여서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주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로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감정과 톤까지 담겨 있다는 게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겁니까? 일단 이 아이디어는 소통의 오해를 줄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어플들을 조사해 봤는데 이제 말의 내용만 전달되지만 그 안에 담긴 맥락이나 분위기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대화할 때 잘한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잘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헷갈리는 상황에는 비장애인들은 목소리 톤으로 그걸 구별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오직 텍스트랑 사람의 표정만 보게 되니까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텍스트가 아니라 맥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지금 진지한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알아야지 진정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정보의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AI 기술을 활용해 소리의 크기와 감정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시각화한다면 소통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 기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세상에 깊숙이 다가가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긴급 재난 시 알람 기능.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기능은 저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에 학교에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으로 이제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순간 문득 제 머릿속에서 이제 재난 경보음들은 대부분 소리로 전달된다는 점이 떠올랐고, 그때 이제 청각장애인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대피 자체가 늦어져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았는데 실제로도 화재 경보기 소리를 못 들어 대피가 늦어 사망한 사고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히어로에서는 화재 경보기나 사이렌 같은 경보음을 AI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진동과 시각적 경고를 즉시 전달하는 기능을 꼭 넣어야겠다고 판단했고 기능을 실제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보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신한 아이디어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발명품으로 보이는데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었던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술의 완성도보다 사용자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가 중요하지만 실제 청각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이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개발 시간이 부족하여서 실제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인터뷰나 설문은 못하였지만 이제 국가장애인 실태 조사 등 여러 설문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사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핵심 정보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수정했고 디자인과 알림 방식도 최대한 직관적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게 AI를 적용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이 요즘 청소년들은 AI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스스로는 일상이나 학습에서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요즘 학생들에게는 AI가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 쓰는 도구에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저는 평소에 대회에 자주 참가하는 편인데 학교 과제나 프로젝트 그리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뒤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막연했던 생각을 구조화하거나 놓치고 있던 관점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AI를 결과를 대신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망주들이 있다니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기도 하는데 전공이 또 소프트웨어이고 AI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도 있을까요? 저는 인텔리젠트 로보틱스라는 분야에 특히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자체에 제가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센서나 디바이스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에도 흥미가 있어서 AI와 하드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실제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분야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텔리젠트 로보틱스 분야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 AI 인재를 많이 키우겠다는 게 최근의 국가적인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저는 AI를 결과를 대신 만들어내는 교육보다는 학생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도구로 쓰일 때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AI는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창의적인 작업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의 세대가 바라본 AI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신한 시도와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노력과 뒷받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